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주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에 보니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가 보육원에서 성장을 하고 또한 한 아이가 새아빠나 새엄마와 함께 살면서 겪고 있는 갈등들, 보육원에서 성장했는데 퇴소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심지어 보호종료 청년이 집중 나와서 보호종료 청년으로서의 겪고 있는 삶에 대한 어려움들, 그러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상담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한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는 도대체 아동들을 까놓고 얘기해서 아동들을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직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우리나라 법상 아이들을 부모와 떼어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들을 기를 의지가 없어서 아동들을 보육원에 맡길 수 있다고 맡길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동들을 보육원에 맡긴 그 부모님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떠한 분이 계실까?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님들을 말에 의하면 말 표현이 우선 후견인, 보육원에 있는 원장님들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그리고 즉 보육사님들은 보호자가 됩니다. 보호자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부모들은 연고자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스치면 인연이다 라는 말 쓰는 것처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즉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라 연고자라고 해서 보육원에서 만약에 입양을 가게 된다면 그 부모로서의 그런 포기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아이가 만약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먹게 되면 그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성장할 때 보육원에 있는 원장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나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보호자, 나를 보호하는 사람. 그 보호하는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밥만 주면 되느냐? 옷만 제공하면 되느냐, 즉 의식주만 제공하면 되는가, 아니면 퇴소를 하고도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원장님들은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그러면 그 연고자들은 법적인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이 아이가 그 보육원에서 성장할 때 20년 마지막에 어떤 광주의 보육원에 어떤 아이가 자살을 한 그 사건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연고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연고가 있다면 그 연고자의 책임은 어떻게 있을까? 그 보육원의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 누가 연고자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육원의 보호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시설에 맡겼지만 그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연고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고자라는 것은 혈육이죠. 즉 그 아이의 친생모입니다. 친생부모. 그 아이를 낳은 친생부모. 그래서 연고자라는 말보다는 친생부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친생부모들은 보육원을 맡겨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정말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30대 30 정도, 아니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먼저 좋으신 분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항상 아이들을 보러 시설에 방문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지만 정말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30% 정도는 소위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 왜 이 보육원에서는 학원을 보내주지 않는가? 이 보육원에서는 신발을 사줬는데 왜 치수가 맞지 않는 신발을 사주는가? 옷은 왜 이런 옷을 사주는가? 이런 메이커 어떤 유명한 옷이 아닌 것을 사주느냐 라며 보육원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제공되는 어떤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해 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지나친 요구에 많은 보육사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육사님들이 아이들 보살피기도 힘든데 그 아이의 부모님까지 상대하는 그 있어서는 얼마나 더 사실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오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는 무관심한 사람들. 자녀가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잘 하는지, 가출을 하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본인들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어른이기 때문에 그 50%에 되는 사람들이 보육을 맡겨진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수치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또 현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20, 30%는 연고가 아예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연고가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자로서 자원봉사자로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그러한 멘토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이들은 평생 어떤 고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고, 또 스스로 자립에 대한,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선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아동들을 보육원에 맡길 수는 있습니다. 맡길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부모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러한 책임들을 한번 꼭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 양육시설에 있으면 아동들이 더 잘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아동 학대를 당하면서 사는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보다도 아동 양육시설에 맡겨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을 꾸리면서 그 가정에서의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들,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가정이 되었을 때, 또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누군가로부터 꼭 배워야 하기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들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 아이에 대해서 항상 정서적인 관계를 꼭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들에 대해서 난동을 부리고 더 많은 요구를 원하시는 그 보육원에 맡긴 연고자, 칭생부모, 자녀와 떨어져서 함께 사는 칭생부모들이 있다면 항상 보육사들에 대해서 더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가끔은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아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에 대해서 그 아이들 잘 보살피고 있는지 지켜보고, 또 지켜봐 주시는 보육사님들에 대해서 항상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